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핵심 강의 시작인데, 이제 총 3회로 이루어져 있죠. 네. 지금 월화수인데, 제가 책 2권을 드렸어요. 그쵸? 이렇게 책 2권이죠. 네. 다 받으셨을 텐데, 못 받으신 분들은 1층 자료실에서 수강증 지참하시고 가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없으신 분들은 제가 잠깐 한 1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 할 동안 받아오시고, 그 책 2권인데, 하나는 그냥 참고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두꺼운 책 있죠? 2007부터 2016년, 그리고 민간 경력 2011부터 16까지,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 보기 전까지 자료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따로 푸시지 말고 참고용으로 가지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얇은 책 하나 드렸죠. 얇은 책, 이게 우리가 3일 동안 수업할 내용인데, 그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제가 그렇게 써놨죠. 모강 전 기출 정리를 위한 완벽한 과정. 3일 동안에 어떻게 완벽하게 끝나겠어요. 그렇죠? 제가 3일 동안 수업을 해드리고 모강이 아마 19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남은 2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간에 연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직접 써놓지는 않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남은 2주 동안 기출 정리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10개년 기출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냥 잔소리를 잔뜩 써놨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무의미하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올해 기출을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계산만 빨리 한다라고 시간이 줄어들진 않아요.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직도 초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만의 무기를 만들어 놔야 되고, 그게 저는 이제 마음속의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게 뭐냐? 문제 보는 눈도 길러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게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제가 3회 동안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충분히 연습하신다라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네. 뭐 동의하시진 않겠지만 그렇게 믿고 가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그 2페이지 보시면 제가 써놨네요. 연도별로 진행할 텐데 기출 문제를 좀 연계시켜 드릴 거예요. 일종의 유형별로 제가 접근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문제가 절대 안 나오죠. 그렇죠? 운이 좋아서 한두 문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유행을 바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연계를 시켜가지고 마음속에 그 과정조차도 찰나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좀 핵심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2014년, 그리고 내일 모레 해서 2015, 16 할 텐데, 제가 어제 학원에 부탁드려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문자는 다 받으셨죠? 2014년 문제 다 풀어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안 풀어오셨죠? 그래도 한 번쯤은 보셨죠? 네. 그래서 따로 문제 풀 시간은 안 드릴 거예요. 드리진 않을 텐데 좀 중요한 문제 위주로. 그리고 2014, 15, 16 외에 우리가 좀 중요한 문제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책 올인원 단권화 정리집이라고 돼 있죠? 네. 여기 페이지 상으로 2페이지죠? 2014년도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얇은 책. 두꺼운 책은 참고용이니까 옆에 두시고, 얇은 책,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따로 풀어오신 시험지로 보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시험지에다가 뭐 정리를 하셔도 되고, 제가 드린 올인원 정리집이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문제에 대한 접근, 체크사항, 함정, 실수, 기타 정리할 점. 사실 이게, 제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했던 기출 집중 지도반 양식이에요. 기출 집중 지도반 양식이라서, 뭐 집중 지도반 여기 들으신 분들 거의 절반 넘을 텐데, 지금. 문제에 대한 접근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이런 유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적어주시면 되고,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 체크사항은 해당 선택지별로 얘네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함정, 실수, 기타 정리할 점은 이제 관련 문제 또는 여러분들이 해당 문항을 틀렸거나 놓친 부분이 있을 때 꼭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이런 문제 보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에요? 1번. 네. 너무 이제 유명한 문제인데, 고사한 소나무 수를 구해봐라. 그쵸? 문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소한 느낌을 주는 문제가 있어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2014년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문제에서 실마리를 찾으세요. 실마리.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생소한 문제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계략해서 말씀을 드리면 표, 그림, 각주죠. 그렇죠? 어떤 문제든 각주에서 그냥 괜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1번 문제처럼 각주식이 이렇게 두 개 나란히 주어져 있죠.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뭐 기계적이라고 해도 좋고 반사적이라고 해도 좋지만 각 분모 분자 4개 항목이죠. 이 4가지 항목 중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을 찾으세요. 일단 찾고 체크만 해두세요. 일단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네. 어떨 때 유용을 하냐면 일단 문제 번호만 적어두세요. 네. 올해 문제죠. 2016년 40번 문제.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왜 이 짓을 하면 좋은지는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굳이 발생 지역, 뭐 고사한 소나무 수, 감염된 소나무 수 이해를 할 필요까지 없죠. 절대.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각주 구조상 감염률의 분자와 고사율의 분모가 동일한 항목이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다 한글 읽을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냥 같은 의미, 같은 단어를 쓰는 항목을 그냥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지 자세히 몰라도 고사율과 감염률을 곱하면 각각 분모 분자가 사라진다 정도는 파악할 수 있죠. 그렇죠? 문제 이해를 못해도 일단 거기에서 실마리를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제 이해가 안 됐을 때. 그리고 항상 이게 일종의 계산형 문제처럼 보이는데 계산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고사한 소나무가 그냥 가장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뭐 한다라고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좀 필요 없는 부분, 그리고 유효 숫자, 그리고 앞에서 내가 몇 개씩 가져와서 이거를 판단할 것인지 그 정도만 보여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고사한 소나무 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감염률과 고사율 곱하면 발생 지역의 소나무 수분의 발생 지역의 고사한 소나무 수만 남죠. 거기다가 표에 있는 발생 지역별 소나무 수 곱하면 결국 얘만 남겠죠. 지워주고 지워주고 지워져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풀어보셨으니까 제가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단 거제부터 포항까지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 소나무 수를 가져올 때 여기 있는 소나무 수 그대로 가져오지 마세요. 그대로 가져오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저는 그 유효 숫자를 잡을 때 앞에서 3개 정도 가져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청도랑 경주를 보시면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한 2개 정도만 끌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례대로 보면 16, 30, 12, 3, 23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에서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림에서 감염률과 고사율의 곱을 가져와야 되는데, 물론 조금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라면 어쨌든 지금 거기 그림에 있는 고사율과 감염률 점 찍힌 걸 기준으로 이 면적이 클수록 해당 곱이 많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2-3개 정도 비교할 때 이야기고, 지금은 5개 한꺼번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숫자를 가져오는 게 낫죠. 그래서 일단 거제부터 볼게요. 50%, 50%니까 25죠. 그리고 경주 20, 50이니까 10. 세 번째 제주 80, 40, 32. 그 다음에 청도. 사실 청도는 빼도 돼요. 그렇죠? 고사율과 감염률 곱도 가장 작고 여기 고산 소나무도 가장 적잖아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포항. 지금 20, 60이니까 12가 되죠. 결국 얘네들 곱이에요. 그쵸? 처음에 문제 봤을 때는 복잡했는데 결국 얘네들 곱셈 비교만 판단을 해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것도 다 도출해서 보려고 하시진 않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냥 산수예요, 산수. 여러분들 산수 지금 문제 풀려고 오는 게 아니고 자료 해석에서 숫자랑 비교하려고 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12, 12 같으니까 일단 안 되죠? 그쵸? 더 크고 이래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둘만 곱셈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할 줄 알잖아요. 그쵸? 12에서 16 4 증가했죠? 12분의 4 3분의 1 33.3 일단 30% 넘고 25에서 32는 7 증가했죠. 7 25분의 7 100분의 28 28% 30% 미만이니까 이 증가율보다 이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지금 거제이다. 이 정도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곱셈 비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수준에서는 누구나 할 줄 알아요. 그쵸? 근데 비타민 같은 건 이런 건 되게 쉬운 거잖아요. 그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반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이거를 식을 세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하면 비타민 백날 해봤자 별로 노 쓸모예요. 그쵸?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실 가끔씩 질문을 해요. 아, 비타민 이거 하면 실력이 느나요? 안 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느는데 그래도 조금 숫자에 대한 부담이 있거나 그쵸? 흔히 말하는 수포자분들, 네, 저는 별로 그렇게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학에 대한 좀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자신감 차원에서 그냥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괜히 그것 때문에 너무 시간 낭비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비타민 같은 특정 교재를 언급하지 않을게요. 이제. 그런 계산 연습 같은 경우는 숫자가 다 주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문제를 보고 이 식을 도출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별로 생각하기 싫어하거나 그렇죠? 생각하기 싫어하거나 이런 단순 계산 좋아하시는 분들일수록 저걸 되게 못해요. 저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식의 연계, 어떤 계산 문제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조차도 계산이 많다라고 느껴지신 분들도 이 고민을 안 한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계산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 계산 문제는 매해 조금씩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일단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 자체가 분산형 차트예요. 일종의 분산형 차트. 이 분산형 차트는 옆에다 정리를 해 주셔도 되고 기출 번호만 적어 두셔도 되는데 2014년 이후로 매년 두 문제씩 나왔어요. 매년 두 문제씩 나왔는데 크게 둘 중 하나로 물어봐요. 둘 중 하나. 뭐냐면 처음에는 각 주의 구조나 해석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축의 변수를 물어보는 문제 두 종류로 이렇게 나뉘어서 나와요. 2013년도 이 점 문제는 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조금 해거리 할 때도 있었지만 2014년 이후로는 확실하게 한 문제씩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볼 거니까 일단 문제 번호만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1번 문제가 각주 구조 해설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사실.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할 30번 문제가 2014년도 30번 문제가 축의 변수, 즉 X축과 Y축 값수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축의 변수이고 그게 30번 문제예요. 그리고 2015년에는 31번 전방 연관성, 후방 연관성 문제. 그리고 37번. 그쵸? 벌채 가능 여부 묻는 문제. 그리고 올해 2016년도 문제는 22번 문제 있죠? IT 부품 사라졌던 문제. IT 제품. 그 다음에 축의 변수 묻는 문제 10번 문제. A기업 택배 평균 단가지수 문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향성도 읽어야 돼요. 이거 알면 일단 5점 벌고 들어가잖아요. 물론 문제 맞는다는 가정하에.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문제를 못 풀어서예요.
네, 문제가 주는 위압감 때문이잖아요. 아, 이게 뭐지? 뭘 묻는 거지? 이 문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그쵸?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죽여놔도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로 알려드릴게요. 2017년 최근 경향 따르면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무당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죠. 근데 대략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알아두시고 이제 거기다가 사실 한 두어 문제 더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이 문제 풀어보면서 시간이 되면 볼 텐데 제가 드린 책이 있어요. 2007년도 15번이랑 2008년도 3번 문제. 총 8문제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2014년 문제 풀어오라고 말씀드린 것도 수업 시간에 그것만 하다 보면 그냥 3개년치 정리하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 들어가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제가 기출문제집으로 드린 최근 10개년 문제는 기본으로 봐야 돼요. 그쵸? 누구나 보는 거니까 봐야 되고 올해 문제 경향 자체가 예전에 2009년, 10년, 11년 문제 중에서 조금 약간 기출 변형식으로 아니면 좀 더 꼬아서 어렵게 묻는 게 올해 출제 경향이었어요. 또 특히 사책형 기준으로 2016년 문제 중에서 30번대 중후반 문제 굉장히 힘들었죠. 알잖아요. 그쵸? 막 연비 물어보고 그쵸? 기억나시죠? 그런 문제들조차 연비 물어보고 A부터 E까지 합 얼마냐 막 그런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이 다 예전 문제 그 약간 변형해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2007년 이후 문제는 좀 정리를 해 두십사. 네.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문제 다시 정리해 드리면 간단해요. 각 주식이 시계 형태로 2가지 이상 나올 때 일단 공통적으로 들어가 보면 체크 정도 해 두자.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무엇이냐? 결국 얘를 물어보니까 얘를 도출하려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생각 그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세요. 지금 수준에서 이걸 못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게 더 중요하니까 식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물어본 문제가 지금 선택지에서 항목으로 물어보고 있죠. 숫자로 준 게 아니고 올해 바닐라 라떼 문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갈게요. 2번으로 넘어가서 네, 다 풀어 오셨으니까 제가 정리 정도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2번으로 가시면 네, 얘도 각주도 많고 그 봐야 될 자료도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목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일단 보기까지. 아니면 아예 그냥 체크도 하지 마시고 보기부터 보세요. 근데 그러면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표는 임가소득, 그림은 임업소득 현황이죠. 간단히. 그쵸? 그것만 체크하고 들어가도 되고 좀 더 보실 분들은 표를 보니까 임가소득은 그쵸? 경상과 비경상 합. 경상은 임업의 이전소득 합.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임업 의존도, 임가소득분의 임업소득. 그림에서 크게 막대 그래프가 2개잖아요. 그쵸? 임업 경영비, 그리고 임업 소득률인데, 소득률 식을 보니까 총수입분의 임업 소득. 총수입은 지금 그래프에 직접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각 주 통해서 총수입이 소득과 경영비 합이라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죠. 그쵸? 일단 이것만 파악해도 뭘 물어볼지는 되게 뻔해요. 네. 왜 뻔하냐면, 기억 볼게요. 임업 소득률이 50% 이상인 연도 무슨 말이에요? 임업 소득률. 제가 기본 강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임업소득률이 50% 이상이다. 그럼 이 임업소득률 식을 보면 지금 총수입분의 소득인데 네, 총수입분의 소득인데 결국 총수입은 소득과 경영비의 합이죠. 그쵸? 소득과 경영비 합이 총수입이고 지금 구조가 이거잖아요. 그쵸? 이거 진짜로 50% 비율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얘예요. 그렇죠? 그냥 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사실 이거죠. 임업소득률이 50% 이상이다. 그러면 임업소득이 임업경영비보다 많은 해는 언제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렇게 비율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1번도 제가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거 의미인지 바로 캐치 되셔야 돼요.
50% 이상이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50%라고 그러면 특정 항목이 나머지 항목보다 더 큰지 여부만 보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이게 문제인데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풀어오셨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이런 선택지 구조를 처음 본다라고 했을 때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부터 보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은, 디귿, 리을. 내가 기억을 풀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저는 리을부터 해요. 무조건 리을이 답이라서 사후적으로 그게 아니고 니은은 임업 의존도 표 1의 각주 3번이죠. 결국 분수비교. 근데 거기다가 임업 의존도가 임가소득분의 임업소득 둘 다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쵸? 증감 방향 동일하니까 이거는 분수비교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쵸? 디귿, 임업 총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율, 총수입이 두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물어보는 것은 일단은 얘네 합을 봐가지고 증가율 5%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구조상으로는. 근데 리을 같은 경우는 경상소득, 리을 판단 어떻게 할까요? 리을. 경상소득 물어보고 있죠. 경상소득 자체는 지금 각주 1과 각주 2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각주 2를 이용해도 되지만 각주 2의 세 가지 항목의 증감폭의 차이 비교해가지고 볼 수 있죠? 어렵지 않죠? 그쵸? 그 리을 경상소득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것 같아요. 그쵸?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 경상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모르지만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하면 지금 임업소득과 이전소득의 감소폭의 합과 임업외소득의 증가폭을 비교하면 감소한 게 훨씬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않고도 알 수 있죠. 이 정도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 세 항목의 합인 경상소득은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감소했죠. 이게 어렵나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후적인 판단이긴 한데 기억 리을 보니까 답은 일단 나오죠. 니은 디귿을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 저도 가끔씩 그런 반대론자들한테 부딪히긴 한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답이 될 것 같은 거 찍어서 봐가지고 걔가 쉽게 도출되면 시간이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니은 같은 거 하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답이 아니어가지고 멘붕 상태로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특히 시험장에서 멘탈 좀 많이 흔들리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해요. 그냥 쉬운 거 위주로 보라고. 굳이 어려운 거 다 안 봐도 답은 나와요. 물론 모든 문제가 그렇진 않아요. 근데 10문제 중에서 7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가능한 좀 쉬운 선택지부터 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거기 리을처럼 판단하는 구조가 어디에 있냐? 일단 번호만 적어두세요. 2014년도 20번 문제. 올해 20번 문제예요. 뒤에 이따 가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니은 같은 구조가 2014년 20번의 기억 선택지와 유사하다. 이 정도로 적어두시고, 네, 그래서 리을은 그렇게 판단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인데 니은은 진짜로 분수 비교를 해야 되고 디귿은 어떻게 보면 되느냐. 네, 지금 2번 문제 하고 있어요. 네, 20번 문제 이따 하고 2번 문제에서 디귿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 임업 총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5% 이하이다. 그러면 사실 이 총수입 항목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총수입을 이루고 있는 임업소득과 임업 경영비 각각 5% 이상, 둘 다 5% 이상이거나 둘 다 5% 이하라면, 그쵸? 전체도 5% 이상 또는 전체도 5%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2011에서 12 보면 일단 그냥 눈으로 한번 볼까요? 계산하지 말고 눈으로 한번 볼게요. 임업 경영비 8573, 9123 얼마나 증가했나요? 얼마나 증가했어요? 8573, 9123
얼마나 증가했어요? 얼마나 딱 하지 마시고 일단 8,573을 기준으로 5% 이상은 증가했나요? 8573에서 9123이? 네. 8573에서 사실 눈대중으로 봐도 일단 100의 자리는 6 바뀌었잖아요. 그쵸? 근데 10의 자리 감안하면 그래도 일단 500은 넘었죠? 그쵸? 8,500에 500 이상이면 5% 되죠? 그쵸? 아래쪽에 임업소득 8055, 8487 얼마 증가했나요? 이것도 5% 이상 되나요? 8055에서 8487 일단 400은 넘죠? 그쵸? 얘도 5% 이상이 되죠? 판단할 수 있나요? 둘 다 5% 이상 증가니까 디귿 전체 5% 이하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디귿 틀렸네요. 그래서 니은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분수 비교해 보세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분수 비교 하시는데 기억, 니은, 리을을 보고 답 도출하신 분이랑 기억, 리을만 보고 답 도출한 분이랑 문제 똑같이 맞춰도 시간 차이 그리고 문제 해결하고 나서 피로도 크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30번 때 문제 풀 때 집중력을 살리려면 앞에서 너무 소모하면 안 돼요. 기력 소모를. 전체 90분 내에 똑같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도 감안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넘어갈게요. 2번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같은 것은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설명드리는 것이 사실 시간 낭비죠. 그렇죠. 이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일종의 매칭형 문제인데 매칭형 문제가 요즘 이렇게 간단히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간단히 나오지도 않고 매칭형 문제는 매해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와요. 2-3문제. 출제 경향 자체가. 2-3문제 정도 나오는데 거기 3번 보시면 A부터 E까지 그쵸? A부터 E까지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A부터 E 외에는 다른 항목은 언급조차 안 해요 지금. 그쵸? 그래서 그냥 항목만 많아 보이는데 일단 A부터 E의 항목이 거기 그 선택지에 있는 그 라면부터 김까지인데 거기 조건을 보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문제 풀어오셨겠지만 4가지 조건 중에서 뭐부터 봐야 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4가지 조건 중에서 네, 그 4가지 조건 나왔는데 일단 매칭형 문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쉬운 것 또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 찾는 목적이 A부터 E 중에 과연 얘네들이 어떤 항목인가를 찾는 것인데 지금 첫 번째랑 네 번째 조건은 권련과 김 또는 김과 라면이라 해가지고 2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니까 얘네들은 경우의 수가 일단 발생하는 항목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네에 비해서 첫 번째나 두 번째 항목 면화, 사과 하나 물어보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한 가지만 생각해도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나 세 번째, 특히 세 번째 항목부터 보는 게 조금 쉽겠죠. 그래서 그 매칭형 문제 선별하는 법은 2014년 문제 너무 쉽고 2015년 할 때 제가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넘어갈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풀어오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뭐부터 찾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통점이란 차이죠. 그러니까 거기 선택지를 먼저 안 보시더라도 일단 표 1과 표 2가 각각 A 가구랑 B 가구잖아요. 그러면 가구 간 비교를 하는 항목이 하나 정도는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는 4개를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2번을 제외하고 1, 3, 4, 5가 전부 다 가구별 비교니까 일단 가구별로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이 뭐예요? 을 학원에 다니는 애들 2명 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죠? A랑 B 가구 비교할 때 을 가구 애들 고려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캐치해야 돼요. 이걸 다 계산할 수는 없죠. 그래서
1번 문제를 풀 때 각각 뭐 36만원, 37만원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1번 선택지도 총 수강료를 물어봤지만 총 수강료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총 수강료 차이를 물어봤잖아요. 차이. 그쵸? 그럼 얘는 빼고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공통적인 부분. 그쵸?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을 빼고 A는 B보다 갑학원 다니는 애 한 명 더 많고, 그쵸? B가하고는 A보다 병학원에 다니는 애 한 명 더 많고, 그러면 결국 1번 선택지는 총 수강료 차이 물어봤지만 사실상 갑과 병학원의 수강료 차이 얼마이냐 물어보는 거랑 같아요. 10,000원 차이죠? 그쵸? 그 다음에 2번은 뭐 세 학원 다 다니는 민준이, 그리고 하나만 다니는 누구죠? 재경이죠? 이 둘 비교하면 되고 뭐 어렵지 않죠? 3번 12월 수강료 인상했을 때 을이 지금 6만원이잖아요. 그쵸? 10%면 6,000원. 그죠? 2명 다니니까 12,000원. 뭐 어렵지 않죠? 4번과 5번이 문제예요. 4번과 5번이 문제인데 4번 다시 한번 제가 문제 선택지 읽어볼 시간을 드릴게요. 4번이 과연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번.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이거는 계산하라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번의 의미에 대해서. 네. 일단 관련 문제 적어두세요. 2012년도 34번 문제예요. 이거. 2012년도 34번. 무슨 문제냐면, 일반 굴절 저상버스. 계산형 문제인데, 여기에 리얼 선택지. 네. 오늘 복습하시면서 꼭 한번 같이 보세요. 2012년 리얼. 네. 2012년 34번의 리얼. 그리고 2014년도 4번. 문제. 지금 4번이죠. 뭐, 선택지 순서도 거의 같죠. 일단, 4번에 4번 선택지를 보시면 학원 갑을 병이 한 가구에서 2명 이상 등록 시 12월 수강료 20% 할인한다. 11월, 12월 총 수강료 차이는 B가구가 A가구보다 많다. 역시 차이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1번 선택지 할 때 말씀드렸듯이 을 학원에 다니는 2명 같으니까 얘네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2명 이상 등록 시에 20% 할인이니까 A가구는 갑학원, B가구는 병학원에 대해서 할인을 받죠. 그쵸? 그러면 지금 묻는 게 사실 A가구랑 B가구의 직접적인 비교가 아니고 A가구의 11월 차이, 그 다음에 B가구의 11월과 12월 차이를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그러면 11월에 비해서 각 학원이 지금 얼마나 더 할인을 받았는지 묻는 것인데, 차이값 물어보는 것이니까 사실 감소폭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 오늘 문제 풀어오시면서 수강료 20% 계산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 의도는. 그죠? 여기 들어갈 비율이 몇 %인지 상관없게 당연히 B가구가 A가구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1번 선택지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1번 선택지 판단할 때 A가구는 갑이 한 명 더, B가구는 병이 한 명 덜라서 결국 갑과 병의 수강료 차이인 10,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갑보다 병이 더 많아요. 근데 학원에서 지금 2명 이상 다닐 때 20%를 할인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A는 갑학원 다니는 애 2명 분에 대한 할인, B는 병학원 다니는 2명 분의 할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갑보다 병학원 수강료가 더 비쌌으니까 할인 폭도 갑보다 병이 2명인 B가구가 당연히도 차이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20%는 페이크예요. 20%든 30%든 50%든 동일한 비율로 할인된다라고 보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로. 이 수치 자체는. 그쵸?
구조적으로 숫자 자체가 갑학원 수강료가 병학원 수강료보다 작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갑보다 병이 원래 더 비쌌기 때문에 동일한 비율을 걸면 당연히 큰 수강료 할인폭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4번은 말만 어렵지 당연한 소리예요. 그쵸? 말만 어렵지 당연한 소리고, 그래서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 두꺼운 책 있죠? 139페이지 볼게요. 네, 2012년도 34번 문제. 네, 2012년도 34페이지, 34번 문제 139페이지. 그 페이지는 하단 중앙에 있는 페이지예요. 오른쪽 상단, 왼쪽 상단 페이지가 아니고 하단 중앙에 있는 페이지. 거기 문제 있죠? 네, 34번 문제 버스 종류별. 거기 리을을 보시면 리을 모든 버스 종류별로 정비비가 각각 10%씩 절감된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비비의 10%를 빼준 건데, 그쵸? 정비비의 10%를 빼준 건데 사실 이것도 10%를 절감하든 20%를 절감하든 큰 의미가 없어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총 운송 비용 대비 정비비 비율로 보시면 돼요. 10%가 꼭 아니라도. 원래 여러분들한테 그냥 맡기려고 했는데 혹시 이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 두 개 선택지 연결해서 연계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2014년도 4번 문제 5번 선택지 볼게요. 5번 선택지 보시면 학원 을과 병이 12월 수강료를 10% 할인한다라고 하면 총 수강료는 A 가구보다 B 가구가 18,000원 더 많다. 그쵸? 이거 구해보신 분 있어요? 얼마 차이가 나는지? 얼마 차이가 나는지 구해보신 분 있어요? 5번. 이거 1번 선택지를 했다라고 보면 5번 선택지는 말도 안 돼요. 그쵸? 왜 말이 안 되냐면 차이가 이게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1,000원 구하지 않더라도 원래 11월 차이가 10,000원이었는데 5번은 지금 10%를 할인했을 때 역시 을과 병이 10%씩 할인이죠. 그쵸? 근데 을 빼도 되죠? 아까 우리가 계속 그냥 을은 무시했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공통적이니까 안 봐도 되고 병만 보면 되는데 병을 보면 지금 90,000원이에요. 그쵸? 90,000원인데 10% 할인하면 9,000원 할인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11월에 비해서 12월 A 가구보다 B 가구가 11월에 비해서 9,000원 더 할인된다라는 소리예요. 사실. 그쵸? 이해되세요? 원래 10,000원 차이였어요. 원래 1번에서 우리가 판단했듯이 10,000원 차이였는데 12월에는 A 가구보다 B 가구가 병학원 다니는 애가 한 명 더 많으니까 더 할인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차이가 10,000원이었는데 이 차이가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어요?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굳이 1,000원 차이가 나지 않다라는 거 판단해도 답이 아니라는 걸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계산을 해요. 1,000원 차이다. 뿌듯하다.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일단 10,000원보다 더 적게 차이 나야 되는데 18,000원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5번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5번이 틀렸죠. 넘어갈게요. 오늘 할 게 많은데 앞부분에서 이러면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보시면 사실 5번도 제가 참 할 말이 많은 문제인데 일종의 이게 순위 자료죠. 그쵸? 순위 자료인데 특이한 게 5위까지는 나와 있는데 6위는 6위 이하로 지금 묶여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판단을 하실 때 직접적으로 1위부터 5위까지 물어보면 판단할 수 있겠지만 6위 이하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 정도 판단? 그리고 하나 더, 이게 무슨 자료에 관한 순위인가요? 무슨 자료에 관한 순위예요? 이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풀 때. 판매량 전체에 대한 순위지 국내산과 국외산 각각에 대한 순위는 정확하게 몰라요. 이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디귿과 리을이 나왔을 때 리을은 말도 안 되는 거라도 그냥 지울 수가 있어요. 리을은 왜 틀렸죠? 리을?
일단 디귿과 구조적으로 보면 디귿은 가정용 의료기기 판매량 상위 5개 품목 중이라고 한정을 시켜놨죠.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거기 판매량 순위 1위부터 5위까지만 보면 돼요. 근데 리을은 그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쵸?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리을이 틀린 이유는 뭘까요? 이 문제 풀었을 때 리을부터 푸신 분이라면 거기에는 괄호 하나도 안 채우고 풀 수가 있어요. 리을이 틀린 이유는 뭘까요? 리을. 5번 문제에 리을이 틀린 이유. 왜 틀렸죠, 이게? 리을이 틀린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리을이 틀린 이유는 지금 네 번째로 많은 의료기 부항기라고 있는데 이 부항기의 수치값이 10이죠. 그쵸? 얘랑 비교하려고 하는 대상이 뭐냐? 판단 기준이 뭐냐면 6위 이하의 41이에요. 거기 혈압계 괄호 수치인 23이 아니고. 그쵸? 6위 이하 중에서 부항기의 10보다 큰 수치가 있다고 하면 얘 순위는 반드시 흔들리죠.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리얼 네 번째로 많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리얼이 틀린 이유가. 그래서 리얼 알 수 없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말만 바꿔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리얼 국내산 가정용 의료기기 중 판매량이 네 번째로 많은 의료기기는 혈당계이다. 이번에는 국외산을 국내산으로 바꾸고 부항기가 아니고 혈당계이다 라고 하면 맞을까요? 역시 디귿처럼 가정용 의료기기 판매량 상위 5개 품목 중이라는 수식어는 없죠.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국내산 가정용 의료기기 중 판매량이 네 번째로 많은 의료기기가 혈당계이다. 맞나요, 이거? 시간 조금 들여볼게요. 어려워요, 이거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틀려요? 판단할 수 없나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요. 그냥 이야기해요. 네, 별로 재미없죠. 일단 맞아요. 왜 맞냐면 아까랑 달라요. 아까 우리가 뭐랑 비교했어요? 6이야. 그쵸? 지금 수식어가 없긴 한데 혈당계가 지금 국내산이 4위이다. 61이라고 했죠. 일단 이걸 알려면 혈압계는 도출해야 돼요. 혈압계가 얘보다 큰지는 알아야 되죠. 혈압계 지금 77이니까 얘보단 크죠. 그러면 개인용 전기 자극계 55니까 그쵸? 얘가 네 번째는 확실해요. 근데 6위 이하가 지금 220이라고 돼 있죠. 아니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판단할 때 여기가 10이 안 되는 이유가 20보다 큰 6위 이하가 몰려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61이고 220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요? 네. 6위 이하는 지금 5위가 국내산은 55인데 5위 전체는 59개예요. 그래서 6위 이하는 전체가 59보다 작기 때문에 국내산도 59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4위가 61이 네 번째라고 해도 맞는 선택지가 돼요. 이해되세요? 달라요, 국외산이랑.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어렵게 물어보긴 했는데 국내산 가정용 의료기기 중 판매량이 네 번째인 의료기기 혈당계이다. 맞아요. 맞는 이유 리얼 선택지랑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쵸? 좀 어렵게 물어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구조화해서 물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과 리을 비교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 그 전에, 네, 니은 봐버린다고 했는데, 그 디귿과 리을 둘 중에 하나 봐도 답은 안 나오죠? 기역과 니은 둘 중에 하나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뭘 하시겠어요? 기역과 디귿 중에서. 기역과 니은 중에서. 네. 기역과 니은 중에서. 제가 답을 이야기해버렸죠? 네. 니은 봐야죠, 니은. 그쵸? 물론 괄호를 다 채우면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괄호 채우는데 시간을 들일 필요 없이 지금 기역과 니은 중에서 왜 니은을 해야 되냐? 기역은 8% 미만이다. 무슨 말이에요? 8% 이제 계산해봐. 이거예요. 그렇죠? 이건 계산으로 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니은은 그게 아니에요. 니은은 지금 거기 80% 이상이다라고 돼 있죠? 뭐가 80% 이상이에요? 지금 전체 판매량이 있고 국내산이 있고 국외산이 있죠. 전체 중 국내산이 차지한 비중이 80% 이상이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20% 이하가 돼야 되죠. 그렇죠? 기본공학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80대 20, 4대 1.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체 판매량 몰라요. 전체 판매량 지금 모르고 국내산 판매량도 모르는데 국외산만 지금 144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중에서 국내산 기본학기 때 했기 때문에 그 정리만 해드릴게요. 전체 중에서 국내산이 80% 이상이다라는 말은 국외산이 20% 이하란 말과 같으니까 전체 중에서 얘를 5라고 했을 때 얘는 4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죠. 그러면 국외산 수치의 4배를 한 것보다 국내산이 더 커야 돼요. 네, 더 크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국외산에다가 4배를 곱한 것보다 국내산이 더 크면 돼요. 그러면 국내산이 144의 4배 얼마죠? 576. 그렇죠? 576보다 더 큰지 그냥 눈으로 봐도 괄호 가만 안 해도 넘죠. 그렇죠? 228, 118, 61, 55, 220 더해서 576 넘죠. 이게 괄호 때문에 싫다. 그럼 이렇게 봐도 되죠. 똑같은 말이죠. 국외산의 5배를 했을 때, 그쵸? 20보다 작은, 1보다 작은 숫자에 5배 하면 전체 5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144에 5배 했을 때 720보다 더 작은, 720, 즉 판매량이 720 이상인지만 판단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보시면 되고, 80% 이상이다, 20% 이상 이하이다. 되게 자주 나와요. 숫자만 바꿔서 막 나오죠? 75, 25, 65, 35. 제가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 정도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실 순위 문제인데 순위 문제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올해도 나왔는데 일단 얘는 순위 문제에서 전형적인 문제예요. 되게 포멀한 문제이고 되게 전형적인 문제가 언제가 있었냐면 2012년 26번 문제 일단 적어두세요. 뭐냐면 세 과목 가지고 애들 성적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렇잖아요. 김성일이 251점이라면 불합격이다. 그 문제예요. 그 문제인데 항상 여러분들이 순위 문제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직접 주어지지 않은 애들을 물어볼 때 얘네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 기준은 뭐냐면 직접 제시된 수치의 가장 낮은 숫자예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이 55, 59 얘네들을 기준으로 아까 판단했잖아요. 59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변형해서 물어본 네 번째로 많은 의료기기 혈당계가 맞다라는 거. 그렇죠? 가장 직접적으로 제시된 가장 낮은 순위의 선택지 가지고 물어본다라고 알아두시고 이따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순위 문제 어차피 우리가 할 거니까 그냥 적어두실 분들만 체크를 해두세요. 2016년도 29번 문제. 올해 순위 자료로 나왔던 문제고, 그 다음에 얘네 말고, 그쵸?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뭘 나올지 좀 예측도 해야 되잖아요. 민경 문제 풀어보신 분들, 제가 기본강의 때 적어드려서 다들 풀어보셨을 텐데. 네. 제 책에 있어요. 기출문제집에 있으니까 일단 적어두세요. 민경 2015년도 24번이랑 똑같아요. 문제 번호. 올해 2016년도 24번.
문제도 똑같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선택지도 같아요. 각각 1번 선택지. 이거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출제 잘하면 이거 낼 것 같아요, 내년에. 네. 너무 말을 막 하죠. 네. 근데 꼭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 할 때 이거 한번 물어볼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풀어보라는 이야기죠? 그죠? 아직도 안 풀어보신 분들은 이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순위에 관해서라면 아마 낼 수 있는 충분한 예측 부분이기 때문에 풀어보시고, 네, 문제 번호 적어드릴 테니까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죠, 일단.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가면, 네,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문제 풀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정리 정도만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5문제 했는데 1시간 지났죠? 네, 언제 다 하죠? 네, 그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보시면 일단 이게 그 조건의 분석을 통한 일종의 계산형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죠. 그쵸? 그 2014년도는 계산형 문제가 좀 쉽게 나온 편이었는데 일단 그 6번 문제는 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비부처에 선발된 지원자니까 일단 선발 방식에서 비부처를 어떻게 뽑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B부처에 선발되려면 일단 A부처가 2명을 먼저 선발이 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A부처 2명부터 추려내야 되는데 A부처 선발하려면 표 1의 가중치 보고 표 2의 전공 적합 점수 고려해가지고 표 3에서 적어도 갑, 을, 정무 4명 중에 2명을 골라야 돼요. 그쵸? 문제 풀어 오셨으니까 그냥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지원부처가 A인 갑, 을, 정무가 있는데 이거죠. 지금 4명 중에서 지금 2명을 골라봐라잖아요. 그쵸?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내는데 얘네들 각각 1, 2, 3, 4 순서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이 넷 중에서 그냥 2명만 뽑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1, 2, 3, 4 번호 붙이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그냥 탈락 2명, 선발 2명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워요? 4명 중에서 2명 찾는데 그 2명 중에서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죠. 일단 2명 선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볼게요. 거기 가중치가 연수원 성적, 면접 성적, 전공 적합 점수 5대 4대 1인데 그죠? 5, 4, 1의 가중치인데 일단 갑, 을, 정무 보시면 을이 좀 높은 편이죠. 그쵸? 을이 90점, 60점이니까 가중치를 고려 안 해도 갑을 제외하면 정과 무보다는 높아요. 을이. 가중치 고려 안 해도. 당연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무가 을과 연수원 성적이 동일하긴 한데 전공 적합 점수를 보면 을은 경영으로 100점 만점이니까 무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보다도 높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숫자만 봤는데 을이 정과 무보다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을은 선발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갑보다 높은지는 몰라요. 근데 을은 일단 선발이 돼요. 가중치를 고려 안 해도. 그러면 B부처에 선발된 애는 을이 안 되죠. 얘는 A에 들어가니까. 그럼 선택지에서 을 다 지우면 2, 3번만 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B부처에 선발될 애가 병과 기 둘 중에 누군지만 보면 되는데 B부처는 전공 적합 점수 가중치 없죠. 4대 6이긴 한데 병과 기 비교하면 90, 60, 병이 80, 80, 기가 70, 50. 누가 더 커요? 병. 답 2번이죠.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는데 이렇게 푸신 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렇게 풀린 문제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첫 번째 턴에 풀지 마시고, 그렇죠? 첫 번째 턴에 풀지 마시고 두 번째 턴 돌아올 때 한번 이런 구조가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보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할 때 문제를 봐가지고 한 가지를 집중해서 봤는데 20초 이상 걸려도 이해가 안 되는 거면 1분을 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 들여서 판단하시고 안 되면 계산해야죠. 되면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측면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7번은 안 할 거예요. 7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보고서 매칭형 문제인데 답이 너무 쉽게 나와요. 1번 비율이라고 해서 쫄지 마시고 1번 그 첫 번째 보고서 문단 비율이라고 나와 있지만 1번 선택지에 촉값 자체가 비율이죠. 그쵸? 막대 그래프 제목 자체가 비율이니까 그냥 숫자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7번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8번부터는 좀 쉬었다 할게요. 네, 1시간 지났죠? 10시 부니까 10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